안녕하십니까. 전전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는 현재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20분,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3시간이 걸려 평소 수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 차량이 점차 늘면서 오전부터 다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돼 오후 3, 4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으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귀경길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는 귀경을 서두르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은 가족, 친지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 고향에서 재배된 오미자부터 노부부가 손수 키운 고추까지 차 안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올 때까지 또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세요. 그래요. 잘 가. 갈게요. 장성한 7남매와 손자, 손녀까지 복작였던 추석. 노부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한쪽은 세워놓고 한쪽은 좋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생겼다고 다 해서 먹고 이주고 집에 갖고 갈 거 갖고 가고. 이모에게 손을 흔들며 귀여운 인사를 하는 조카. 헤어짐의 아쉬움을 환한 웃음으로 달래는 모녀. 터미널 곳곳에서도 귀성객들의 작별 인사가 한창입니다. 서운하고 또 다음에 만날 것을 또 기약하고,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든 게 이제 몇 번 못 만나갔다 그런 마음도 또 이제는 자꾸 들고. 고향에서 푸근하게 채워진 마음만큼이나 양손에 들고 온 짐도 한가득. 늘 그렇듯 부모님을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좀 무릎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못 데려드리고 그냥 가시는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기차역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경을 서두르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것들 많이 나눠 먹으면서 좀 많이 좀 마음이나 뭐 몸으로 많이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은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사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은 올 상반기 조합원 3천여 명에게 지난해 연금 소급분 4억여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조만간 올해분 농사연금 10억여 원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연금을 도입한 전주농협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에게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을 지급해 조합의 수익을 환원하고 농업인의 자긍심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쌀 소비를 늘리겠다며 정부가 장려해온 쌀 가공 사업을 엉뚱하게도 수입쌀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 쌀 소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수입쌀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떡 생산업체. 지역산 햅쌀을 사용하고 콩도 모두 지역 농가에서 구입해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배려와 군부대나 관공서 등 대량 납품업체를 늘리면서 떡 생산업체 가운데는 정말 운 좋게도 매출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군부대에서 이렇게 간식으로 주는 거, 그 떡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일부적으로 나가는 거 하고. 근데 일반 소비 시장은 대부분 상시 소비가 아니라 행사용이잖아요. 도내 쌀 가공업체는 2013년 158곳에서 지난해에는 167개로 조금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을 통해 쌀 소비가 증가하는지 가늠키 어려운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공업체에서 쓰는 쌀의 절대량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란 점입니다. 도내 가공업체가 사용한 19,000톤의 쌀 가운데 70%는 모두 수입산입니다. 가공업체가 가격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수입쌀을 선호하다 보니 그렇잖아도 절실한 국내산 쌀 소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저희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이 국내산 쌀 소비를 늘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무산이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소환을 주장했지만 역시 불투명한 상황인 가운데 전북을 연고로 하는 의원들이 MOU 실체를 밝히는 데 공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새만금이 지정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를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우선 조성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고 중국 측 산업협력단지 3곳과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투자 설명회 개최와 함께 공동 홍보 활동을 펼치고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임명한 전라북도와 시군의 8, 9급 공무원 공채에서 20대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채 합격자 618명 가운데 20대는 42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8%를 차지해 지난해 55.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7.1%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익산과 정읍, 진안, 장수 지역의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은 버스의 불규칙한 운행에 정시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버스 노선과 운행 정보,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에는 자동 승객 개수 장치를 도입해 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가 올 연말까지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본계획에 경제 주체 간 동반 성장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 과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담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방정부 권한을 넘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주문화방송은 오늘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전북 귀농 귀촌의 현실과 성공 조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 사후 들어온 뒤에 사후.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이 오늘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시민과 귀성객이 함께하는 한가위 음악회를 갖습니다. 목선 구양수 씨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전북 지역 작가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이 내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세라믹 콘텐츠 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청년 작가 홍수연 씨가 내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4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내일까지 다양한 한가위 한지 체험을 운영합니다. 익산 왕국리 유적전시관과 마한박물관은 내일까지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소리 부채 완판본 3대 문화관에서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공연과 함께 인문학 특강이 곁들어진 토요 국악초대석을 오늘 예음헌에서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하는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8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